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2년간 연속으로 국회에서 직접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였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회를 존중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라고 평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라며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예산 첫 해로 성과를 체감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제혁신 3대 핵심별, 다시 하겠습니다. 경제혁신 3대 핵심 과제별 예산 사업을 구체적으로 내용과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FTA와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삼저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를 늘려서라도 위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고심 끝에 나온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하는 첫 해인 내년 예산안에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 수출 균형 경제의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에는 작년 대비 17.9%가 증가한 안전예산 확보, 공무원 연금 및 공공기관의 개혁, 저성장 속에서도 8.5% 증가한 복지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였습니다. 역동적인 혁신 경제의 구축의 핵심 내용으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설 및 확대, R&D 투자의 효율화 및 내실화, 글로벌 중소기업의 육성을 제시하였고, 내수 수출 균형 경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일자리 예산 확대, 보건산업의 해외 진출 등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대통령 혼자만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모든 것을 걸고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이 하나가 되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답할 때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리당략을 내세우거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크라우딩 펀딩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등 수많은 경제 활성화 법률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맞춤형 개별급여를 골자로 한 기초생활보장법, 한 달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줘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등 민생 법안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법률들과 정부조직법 또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안전예산, 보육예산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 예산에 대해서도 국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시정연설의 의지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경제 활성화, 민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의 새누리당은 어제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위원 158명 전원이 서명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9일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당과 청이 모두 국가 대계를 위한 시대적 과제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 및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승부가 바로 지금 공무원연금에 달려 있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재정 적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2080년까지 총 1278조 원의 공무원 연금 관련 적자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과의 차이도 커 공무원 연금의 수익비는 2.4배에 이르는 반면 국민연금 수익비는 1.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내년에 태어난 아이는 2080년까지 연간 38만 원의 추가 세금을 공무원 연금 때문에 부담하게 됩니다. 제도 자체도 국민 세금이 화수분처럼 쏟아나지 않는 한 절대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 보존금은 2080년까지 약 442조 원 절감하여 35%가 절감되고 총 재정 부담은 약 356조 원, 17.5%가 절감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함께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부디 지금 이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살 수 있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살려면 하루라도 빨리 이 개혁을 완수해야만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처우 개선 등도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향후 공무원 노조와의 대화 및 설득을 통해 연금 개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새정치민주연합도 책임있는 자세로 공무원 연금 개혁 연내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될 때 국민께 희망과 신뢰를 찾아드리는 국정감사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밝지 않은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과 밀린 경제법안 심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금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30일 공청회를 시작하여 다음 달 6일 전체 회의를 소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첫 시행되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입니다. 11월 말까지 국회 심의를 끝내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첫 시행인 만큼 올해 예산안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획재정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안 소위 복수와 주장 등에 걸려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예산결산 소위를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마저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면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조속히 예산 소위 구성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돌입할 때입니다.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안 심의 방향을 경제 살리기, 국민 안전, 서민 복지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 전부인 지금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을 매듭짓는 것이 국회가 제자리를 찾는 첩경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충분한 협상과 타협을 통해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